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비대칭 굽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보의 이제 커플 모멘트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Z축에 평행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이 그림보다는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우리가 보의 단면에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MZ라고 하는 커플 모멘트에 대해서 굽힘 응력이라든지 이제 변형률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우리가 대칭 형상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모멘트도 각 축 방향으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시타만큼 이제 떨어진 부분에 다음과 같은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이제 이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흰과 마찬가지로 이제 Y축, Z축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각 축 방향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에 대한 응력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모멘트가 이제 일단 방향은 이쪽 방향이면 이제 회전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각각의 축 방향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도 이제 회전 방향은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제 각각의 이제 축 방향별로 응력을 구해서 이제 그 응력을 더한 값이 이제 이러한 비스듬하게 작용한 커플 모멘트에 의한 이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MZ만 이제 다음에 어떤 이 Z축 방향에 수평하게 모멘트가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보의 단면에 이제 도심이 결국은 우리가 중립축과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이 unsymmetric bending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예제에서 우리가 응력 분포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제 응력 분포가 이제 이 각 축 방향으로 분해된 응력들을 이제 합성을 함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이 중립축이 Z축과 Z축이 아니고 이제 도심과 일치를 하지는 않으며, 하지만 이제 도심축에 대한 이 중심점은 즉 이제 도심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각도가 비틀어져서 이제 중립면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unsymmetric bending에는 이제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 외에도 이 단면 형상 자체가 이제 비대칭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도심을, 그러한 비대칭 단면에 대한 도심을 구해서 XY 축을 우리가 이제 XY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ZY 축을 이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러한 경우는 너무 좀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상은 이제 단면은 대칭인데, 이제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축 방향에 평행하지 않게 작용을 할 때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원래 방향에 대한 모멘트를 m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각도 시타에 의해서 이제 뭐 Z축, Y축으로 분해를 하면 결국 이제 Z축에 대한 모멘트를 mz라고 하면, 결국 mz는 다음에 그림상에서 코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m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my는 이제 m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각 그 축 방향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응력은 우리가 이제 그 플렉시업 포뮬라에 의해서 다음에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이제 MZ나 MY는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그 IZ나 IY도 결국 이제 관성 모멘트 IZ는 이 Z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이고, 그리고 IY는 이제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력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형상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뭐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것도 이제 그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모멘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 이제 이렇게 회전했을 때를 우리가 플러스 모멘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구피 응력 공식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과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만 더 이제 추가가 이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최종적인 시그마 x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즉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으로 이제 응력을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시메트릭 밴딩에 있어서 이제 중립축을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립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력의 값이 이제 0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중립축이 그 이루는 면을 이제 다음과 같은 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립면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래에 이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결국 이제 중립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중립축도 이런 대칭 그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대칭 단면의 도심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이 파이를 구하면 이제 중립축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시그마 x가 이제 0이 되는 그 즉 어떤 이제 변형이라든지 이제 응력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제 중립면을 우리가 이렇게 그 단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 축을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 시그마 x가 이제 0이 된다라고 두고 이제 이 식을 물론 뭐 z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공식이 바로 뭐 iy분의 iz의 탄젠트 시타 z로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둘 다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mz를 나누고 이제 iz를 곱해주면 이제 일단 그 iy 분의 iz 그리고 탄젠트 시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 탄젠트 시타는 이제 mz분의 my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mz분의 my를 이제 탄젠트 시타로 이제 대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양변을 z를 나누면 이제 z분의 y는 iy분의 iz 탄젠트 시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립축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y점과 z축에 대한 그 b는 결국 이제 탄젠트 파이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탄젠트 파이는 이제 iy분의 iz 탄젠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시타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그 모멘트 커플 모멘트의 방향을 도시를 해줄 때 그때 정해지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것은 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는 아크탄젠트 이제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수직축에 30도만큼 그 회전한 부분에 수직하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1600파운드 인치의 커플 모멘트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이제 보의 최대 응력을 구하고 이제 수평면에 대한 중립면의 각도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어차피 사각 단면이기 때문에 이제 도심 C는 이 사각 단면의 이제 중심에 위치를 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축을 설정을 하고 이제 이 모멘트를 이제 다음에 Y축, Z축 방향으로 분해를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이 30도이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도 30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MZ는 이제 1600 파운드 인치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주면 다음의 값이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MY도 이제 구하면 800 파운드 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Z축 그리고 Y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잘 보고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이 MZ에 의한 우리가 그 구피 응력을 구해보면 이렇게 회전할 때에 있어서의 우리가 일단 뭐 압축 응력보다는 이제 인장 응력으로 두고 계산을 하면 어차피 인장 응력은 이제 이쪽 아랫부분이에서 이렇게 그 거풀이 작용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에서 이제 인장 응력이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IZ분의 MZY에서 Y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되므로 결국 어차피 플러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에 플러스로 다 두고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에 값이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쪽 부분은 어차피 뭐 플러스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그 커플이 작용을 하면 어차피 그 이쪽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부분에서 그 최대 인장 응력이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이 이제 그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이제 축의 플러스 방향이 Z축은 왼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차피 뭐 플러스 플러스 다 들어가면 플러스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2도 이제 시그마 2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MZ에 의한 MY에 의한 이제 구피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최대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응력을 이제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1062 부사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평면에 대한 중립면의 각도를 구해보면 결국 이제 중립면의 각도를 이제 수평면에 대한 것은 Z축에 대한 이제 각도 파이를 이제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수직축에 대한 중립면의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 공식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평축에 대한 것으로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수직축에 의해서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이쪽 부분의 각도가 그 파이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공식으로 이쪽 부분의 파이를 구해서 90도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변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탄젠트 파이는 이제 IY분의 IZ 탄젠트 시타에서
우리 각각의 값들을 다 알고 있고 시타의 값은 30도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30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값은 3.143이 되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파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파이가 3.143이므로 이제 아크 탄젠트 3.143을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2.4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풀온 예제에 대한 이제 응력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그 나무 보에 이제 중립축은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심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각도를 이제 파이만큼 이제 회전한 부분에 이제 중립축이 혹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면으로 보면 이제 이쪽 중립축으로 이제 쭉 그 중립면이 그 이제 보의 그 길이 방향으로 이제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응력 분포는 이제 실제로 그 이제 두 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이 Z축에 대한 그 응력 분포는 이쪽이 압축, 이쪽이 인장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한 이제 이 Y축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끝단에서 이제 이쪽이 인장으로 나올 것이고 이쪽은 압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를 합성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응력 분포가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계산한 최대값은 인장 응력에 대한 최대값은 이제 다음에 A점에서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 압축 응력은 이제 E점에서 그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만 놓고 보면 뜻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멘트가 뭐 여러 개 이때 해도 결국은 우리가 합성 모멘트를 다시 구해서 그 합성 모멘트를 다시 이제 축 방향으로 분해를 해서 각 축 방향에 대한 굽힘 응력을 이제 구하면 이제 그 응력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